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에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논산 서천으로 갑니다. 갤러리 같은 이곳은 시청의 화장실 입구입니다. 3번 출구로 나가니 벌써 많은 여행객들이 와 있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들 갈까 생각했는데 평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한 8시 반까지 각 먹으면 돼요. 여행사 가이드분들도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해서 여행을 미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고 갈 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 더운 것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빗방울 맺힌 차창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가이드 선생님이 승객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와서 빠르게 대처해서 순조롭게 시간에 맞춰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한강은 비가 내려도 역시 한강입니다. 교대에서 손님을 태우고 또 죽전에서 한 번 더 태우고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버스는 내려갈 때 휴게소에서 한 번, 그리고 올라올 때 한 번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고 쉬었다가 갑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행은 도착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차창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 차창 풍경을 영상으로 지루하지 않게 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19,900원 여행인데 15,000원 소곡주를 무료 증정하니 4,900원짜리 여행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도착지인 논산 탑정호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를 건너갔다 오는 것이 첫 번째 일정입니다. 탑정호는 처음 와봤는데 엄청나게 큰 호수였습니다. 출렁다리는 아주 멋있습니다. 출렁다리 입구를 배경으로 첫 번째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다행히 비는 아주 조금 내렸는데 우리 오기 전에 얼마나 내렸는지 호수는 짙은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밑에 안 보고 아야야야. 그럼에도 다리와 호수는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 스카이 가든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출렁다리는 호수와 잘 어울려서 논산의 관광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에서 봐도 멋진 다리입니다. 탑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이 커다란 호수는 1994년도에 완성된 인공호라고 합니다. 출렁다리는 입구에서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있지만 이름처럼 출렁이는 건 없고 아주 견고한 다리입니다. 출렁다리에서 보는 호수와 산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출렁다리 입장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료입니다. 비가 와서 한산한 건지
원래 한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다리와 배경이라면 멋진 관광지가 맞습니다.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출렁다리도 그 자태가 멋있습니다. 제가 여행지를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이곳에 다시 오고 싶은가인데 이곳은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 날씨에 이 정도면 좋은 날씨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다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돌아가는 배경도 건너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멋이 있습니다. 운무가 펼쳐지는 산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였습니다. 출렁다리를 뒤로 하고 두 번째 장소인 관쪽사로 갑니다. 를 원할 때는 또 이제 관쪽사는 미륵불상이 있는데 그다음에 부모님이 모습이 특이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관쪽사 주차장에 물이 잠겨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나 가봤지만 다른 곳도 출입을 막고 있어서 차를 빼고 차는 화지 시장으로 가서 점심 먹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화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안 주걱 수제비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자그마했고 안에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집은 생활의 달인에 나온 맛집이라고 하는데 달인이 수제비 만드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김치는 생김치인데 수제비랑 잘 어울렸습니다. 1,000원 더 주면 곱빼기를 주는데 양이 보통의 2배입니다. 솔직히 이름값은 못했지만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꽈배기랑 도넛을 조금 샀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다가 엄청 큰 삶은 옥수수를 샀습니다. 이쁜 벽화 좋았습니다. 삼색이 안녕. 시장과 시장 사이에 개천이 있는데 황토물이 흐릅니다. 옛날 흔적이 남아있는 스레트 지붕도 보입니다. 시장은 규모가 너무 커서 다 둘러보진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우리 버스가 와서 탔습니다. 밖에 물 엄청 많이 불어 있습니다. 밖에 물이 오른쪽. 엄청 예. 많이 불어 있습니다. 백이 관쪽사를 못 가는 대신 선샤인 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선샤인 랜드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밀리테리 체험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증사진을 너무 잘 찍으려 해서 살짝 짜증날 뻔했습니다. 다들 대충 찍던데 왜 이리 꼼꼼한지. 사격장과 VR 체험도 있다는 건 갔다 와서 후기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1950 스튜디오는 비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벽돌 사이로 옛날 거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맞은편 선샤인랜드는 들어가지 못하고 역시 겉만 살짝 보았습니다. 입장료가 10,000원인데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이 3,000원인데 그 이상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밀리테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뭔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한산모시 팔찌 짜기 체험을 하러 갑니다. 50분 정도 걸려요. 가이드가 소곡주 교환 번호를 나눠줬습니다. 벼가 살짝 누렇게 변한 눈을 보며 가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달려서 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네, 버스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단장한 한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문화교육관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모시짝이라는 설명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로 팔찌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리고 실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리고 실 한번 돌려 넣어주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밖으로 나와 한옥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체험이 끝나고 소곡주를 받아 나왔습니다. 소곡주 한 병은 선물을 하려고 별도 구매했습니다. 한 병당 15,000원입니다. 안진뱅이 술이라 불리는 소곡주를 선물 받고 차를 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장항 송림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문동꽃 군락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주차장에서 인증사진을 쭉 찍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소나무가 빽빽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스카이워크로 가는 길과 바닷가로 가는 길 두 곳을 다 갈 시간은 없어서 바닷길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라서 탁하긴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누런색이 펼쳐진 바다는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탁 트인 바다를 보면 뭔가 가슴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바다를 끼고 걷는 소나무 숲은 정말 좋았습니다. 군사시설을 철거한 곳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있었으니 무분별한 개발이 안 돼서 이렇듯 멋진 소나무 숲과 바다가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그런 이치를 보는 듯 합니다. 바닷가 길을 나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풀은 전부 다 맹문동입니다. 8월에 꽃이 피면 그야말로 장관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맹문동 꽃이 피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보랏빛 꽃이 만발한 소나무 숲 꼭 보러 올 생각입니다. 소나무 숲과 바닷바람이 섞여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소나무와 맹문동으로 깔려진 숲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요즘 한참 관심을 갖는 치유 산업이 있는데 이곳이 산림 치유로 아주 괜찮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바닷가로 다시 왔습니다. 소나무 숲과 바다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다시 한번 더 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권혁춘 시인의 맹문동이 돌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에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소나무 숲에는 캠핑카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차창을 괜찮았다. 바라보니 하루가 참 빨리도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휴게소에서 잠시 멈출 때 충전을 했습니다. 비만 안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 죽전에 도착했습니다. 죽전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저는 오늘은 시청이 아닌 교대에서 내렸습니다. 소곡주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너무 안 무거워? 감사합니다. 무거워. 저 일단